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중러가 하나가 되고, 지금 친중민주당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보니까 일본과 다시금 협약을 맺고 함께하고,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 그것이 탄핵의 사유다, 그렇게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탄핵 소추안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복잡하지 않게 그 탄핵 소추안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이 과연 탄핵돼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에 기간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쨌든 친중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북중러와 대한민국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좋아하도록 이것저것을 다 만들죠. 이번에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법안도 그런 게 있습니다. 기업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 삼성전자면 그 비밀을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라 그럴 때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안. 그러면 그런 것이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중국으로 넘어가겠지요. 기업의 비밀들, 정보들을 자기들이 만든 법안을 통해서 다 중국으로 내보내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이제는 많이 뒤처져서 철강이다 그럴 때도 중국은 값싸게 어마어마하게 철강 제품들을 만들어내니까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폐업하고 문을 닫고 있잖아요. 경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같이 경쟁하는 기업들은 문 닫고 폐업하고 또한 아주 힘든 여건 속에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에요. 저 민주당이 하는 행태들을 볼 때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떠한 입장 자리에 설 것이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으니까 중국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북한과 함께하고 북중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한미일 공조가 더 견고하게 돼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텐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미일 공조를 견고하게 하니까 대한민국의 전쟁 위기가 높아졌어. 너 나가. 지금은 더 북중러와 함께하고 하나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렇게 했다면 너는 잘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것이 친중민주당의 관점이다 그 말이에요. 민주당이 더욱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고, 모르지요. 이재명 같은 이가 대통령이 될런지도. 그들이 원하는 법안은 이제 마음대로 만들고 있어요. 원하는 대로 다 만들고 있죠. 국정은 마비가 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요즘에는 어지간한 자들은 범죄를 일으켜놓고 자신이 심신미약이라고. 대한민국은 변호사들을 어마어마하게 양산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돈 벌어 먹으려니까 별의별 짓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범죄자한테 너 심신미약이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정서적인 불안이 있었고 PTSD가 있었고, 주로 그렇게 주장하면 형량이 10년 나올 게 5년 나오고요. 5년 나올 게 3년 나오고요. 이렇게 떨어져 왔거든. 그래서 제일 먼저 범죄자들이 선택하는 건 심신미약이다. 변호사들이 그걸 가르쳐주고 이미 그런 지식이 광범위하게 퍼졌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월부터 의료 대란이 일어났어요.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5번째 항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고 이미 다 증언들이 됐어요. 전공의들을 48시간 내에 돌아가지 않으면 처단하겠다. 처단하겠다. 전공의들은 사직에서 다른 병원에 취직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돌아가, 그 자리에. 돌아가. 전공의는요, 1년짜리 계약직이거든요. 계약직. 그래서 한 해 한 해 될 때마다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직이 그만뒀는데 너는 그만둘 자유가 없어. 너 그만둘 자유가 없고 사표 수립 못해. 거기서 안 하면 너는 의사 면허도 박탈시켜버릴 거야. 처벌해버릴 거야. 어디든지 취업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런 짓들을 올해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벌이고 있어요. 그 꼭대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대통령 탄핵을 외칠 때에 저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엄령 포고령에 전공의를 처단해라. 48시간 내에 돌아가지 않으면. 사표를 쓰고 사직을 했는데 그걸 파업을 했다고 주장하니. 파업은 뭐예요? 내가 직장에 사표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인상해달라, 처우를 개선해달라, 그렇게 하고 피켓 들고 막 하는 게 파업 아니에요? 현대차 노조 파업하는 거 몰라요? 철도 공무원들 파업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파업이지. 파업과 사직의 차이도 이해 못하면 그건 다시금 초등학교를 다시 가야 돼. 국어를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저 전공의들은, 의사들은 노예처럼 살아야 돼. 사표도 쓸 수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한 관념 속에서 계엄 포고령을 내린 거예요. 계엄 사령관 같은 경우도 위에서 왔던데요. 포고령이 이미 다 도착해 있었어요. 나는 사인만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그도 다 처벌되죠. 대통령과 함께해서 위헌적인 그런 비상계엄령을 한 상황. 과거에 80년대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판결들도 있고 그래요. 비상계엄령을 내릴 때에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다. 계엄령이 아니면 답이 없어. 그것을 인지하고 느낄 때에 비상계엄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이미 판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건 비상계엄을 내려야 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했느냐 그 말이.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아니했죠.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만. 그 다음에 이미 총선에서 패배하고, 총선에 패배한 중요 이유 중에 하나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보수가 중심이 되는 의사들, 의사 가족들의 수십만, 최소 50만 이상의 표들이 다 상실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 의대생들, 의대생 가족들, 전공의들, 전공의 가족들, 경합 지역에서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표들을 다 상실해 버렸지. 계속하여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의료 개혁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시켜버리는 최소한 전공의들 같은 이들에게. 의대생들 같은 경우도 휴학을 냈는데 승인해 주지 말아야 돼. 승인 못해. 그런 짓을 오랫동안 저질러 온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뭘 잘못했는가를 돌이켜봐야지. 그러니까 협상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명령하고 안 지키면 두드러 까겠다는 건데, 그런 것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해서 이리 와, 출동해, 조사해. 너 이리 신문 받아, 들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정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정치는 협상을 해야 되고, 국민도 설득해야 되고, 반대 세력도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독재국가가 아니니까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률 속에서 행해야 되죠.